저는 방금 전에 당대표와 지도부와의 면담을 가졌고 그동안 여러 가지 일로 당에 많은 무를 끼치고 또 국민들에게 걱정을 드린 점에 대해서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부로 선당후사의 마음으로 민주당을 탈당하기로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동안 당과의 얘기가 계속 있었고 결국은 이번 사태가 발생한 원인 중에 하나는 결국은 검찰의 정치 공세도 한 부분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선당후사의 정신을 가지고 우리 윤관석 의원과 함께 탈당을 하고 법적 투쟁으로서 진실을 밝혀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민주당 상황도 좀 보겠습니다. 앞서 보신 대로 송영길 전 대표에 이어서 돈봉투 의혹에 계속해서 이름이 오르내리던 윤관석, 이성만 의원이 민주당을 탈당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민지숙 기자, 당초 알려지기로는 오늘 오후 3시, 지금 3시 53분인데 3시부터 민주당 의원총회가 예정이 돼 있어요. 여기서 탈당 문제가 논의가 되고 정리가 되면 입장을 밝히기로 했다고 했는데 지금 우리 제작진이 먼저 입장을 준비한 걸로 보면 탈당 문제가 그 전에 결정이 됐나 봐요? 맞습니다. 두 사람 오늘 오전 민주당 비공개 최고위에 참석을 했고 지도부와 면담을 가진 직후에 자진 탈당을 방금 보신 것처럼 선언했습니다. 조금 전인 오후 3시에 의원총회 자리에도 나와서 신상 발언을 통해서 탈당 의사를 분명히 밝혔고 회의장에서 나와서 취재진에게도 오전에 밝힌 내용과 비슷한 내용 똑같이 이야기했습니다. 이제는 이 탈당 절차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자, 오전에 민주당 지도부와 면담을 하고 곧바로 탈당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지도부에서 뭔가 이렇게 조율을 한 거, 압박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 나오는데 민주당 이재명 대표 얘기 좀 듣고 오겠습니다. 대표님, 윤관석, 이성만 의원 자진 탈당했는데 대표님 직접 설득하시길 안 될까요? 본인들이 결단하신 겁니다. 결단에 감사하다 뭐 이런 의사표시 있었다고 하는데 맞나요? 본인들이 당을 위해서 결단하신 거니까 그렇게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희 의원님, 네. 이재명 대표는 본인이 설득한 게 아니라고 하고 그런데 어제부터인가요? 계속해서 언론 보도에서는 당 지도부에서 두 의원의 결단을 압박하고 있다 이런 보도도 나왔거든요. 어떤 게 맞는 건가요? 뭐 두 가지 다 작용했다고 봅니다. 뭐 이재명 대표가 직접적으로 언급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요. 또 당 지도부나 뿐만 아니라 이제 주변에 있는 동료 의원들도 이미 사실 진작에 탈당의 결심을 했었어야 된다는 의견을 개진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사실은 우리 당이 기준이 모호했던 것 같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탈당을 하고 어떤 경우는 탈당하지 않고 가령 송영길 대표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이제 뭐 탈당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본인 스스로 이제 거취를 표명하라 했을 때 탈당을 또 결단했지만 또 비슷한 사건으로 이제 이정근 전 사무처부총장 같은 경우는 아직도 본인 스스로 출당 혹은 탈당하지 않고 있어요. 네. 당의 기준이 모호하다 보니까 그런 건데요. 어쨌든 조금 더 일찍 탈당 결정을 내렸어야 되는데 너무 많이 늦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장해찬 최고위원은 어떻게 보세요? 어쨌든 돈봉투 의혹이 불거지고 이 두 의원의 이름이 오르내린 것도 한참이 됐고 송영길 전 대표가 탈당을 한다고 했을 때도 별로 의사가 없다가 뒤늦게 이렇게 탈당을 하게 된 이유는 어디 있다고 보세요? 뭐 떠밀려서 탈당한 거죠. 떠밀려서요. 그런데 탈당했던 송영길 전 대표의 대변인 노릇을 김의겸 의원이 해주겠다고 나섰다가 여론의 문매를 맞고 거뒀던 것처럼 이분들도 말로만 탈당이고 언제든 복당할 수 있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결국 이 돈봉투 받았다고 알려진 의원들 한 20명가량의 명단이 추가적으로 공개됐을 때 그때도 과연 민주당에서 20명 전원에게 똑같은 동일한 잣대로 탈당이나 출당 등의 조치를 강제하거나 강권할 수 있는지를 좀 지켜보는 게 우선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이재명 대표께서도 자꾸 이 불리한 질문 받을 때마다 김연아 전 의원, 뭐 박순자 전 의원 이야기하는데 이거 일단 제1야당 대표로서 되게 째째하고 없어 보인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희가 김연아 전 의원에 대해서 강도 높은 당무감사 지시했고 박순자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이미 강제 탈당 조치된 상태라는 걸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결국 도덕성 경쟁에서 이 두 의원 정도라도 탈당시키지 않으면 너무 도덕적으로 비교가 많이 된다라는 당내 안팎의 비난 때문에 이제라도 결정을 내린 것 같은데요. 네. 이제 시작이다. 18명 더 남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장해찬 최고위원이 얘기했던
김연아 의원은요, 박순자 의원은요. 자, 이 얘기 뭘까요? 저희가 영상 준비했습니다. 이번 기자회견 좀 어떻게 보셨나요? 김연아 의원은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우리 박순자 의원 수사는 어떻게 돼갑니까? 관심이 없으신가 보군요. 그럼 송 전 대표가 자진 출두한 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자, 미안합니다. 조건 탈당 관련해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도 있으셨는데 당신으로 제안을 하신 게 있으신가요? 우리 태영호 의원의 그 녹취 문제는 어떻게 돼갑니까? 그 명백한 범죄 행위로 보이시던데. 지금 검찰 수사가 진행된 다음에 탈당을 해야 된다는 의견도 있었는데요. 태영호 사건을 검찰이 수사를 한다고요? 원래 의무적 수사 사항이라고 하던데. 신영일 전 의원 마지막 본 게 이제 오늘 모습인데 네. 그 전에 이제 김연아 의원은요, 박순자 의원 얘기하다가 오늘은 태영호 의원까지 또 언급을 해요. 어떻게 보세요? 뭐 좀 전에 장해찬 최고위원은 뭐 섹시하다는 표현도 쓰긴 했지만. 이런 정치 형태를 요즘의 청년들 사이에서는 못난이 경쟁이라고 합니다. 정치가 서로 누가 더 못났는지를 경쟁하는 것을 일컬는 이야기입니다. 부끄럽지만 민주당의 돈봉투 살포 의혹 이후에 이제는 김연아 의원이 이제 돈봉투 또 이제 공천 헌금 의혹이 터지고 또 이제 뭐 최근에 이제 태영호 의원에 이르기까지 이제는 돈봉투 살포라고 하는 정치권에서는 있어서는 안 될, 민주주의에서는 사라졌어야 될 이 관행들이 여전히 우리 사회 곳곳에 뿌리들여지고 있다. 근데 이러한 상황들에 대해서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비판하고 성찰하려 하지 않고 상대방에게 묻은 무엇을 계속 비판하려고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어찌 보면은 사람이 정치하는 게 아니라 돈이 정치하는 시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사과만 하는 척 하지 말고요.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에는 가장 즉각적으로 가장 강력한 처결을 통해서, 정치적 처결을 통해서 이런 일들이 다시는 반복하지 않도록 해야지만 다음 세대에게도 이런 공천 헌금, 돈으로 하는 정치해도 괜찮아라는 시대를 끝낼 수 있다. 이런 소명의식으로 정치하지 못할 것 같으면 지금 정치인들 다 내년에 총선 출마하지 마십시오. 자, 지금 뭐 신정현 전 의원 뭐 좋은 얘기 했지만 어쨌든 나온 얘기 중에 아직 의혹이 있는 거니까요. 이거를 단정해서 저희가 얘기하진 않겠습니다. 자, 돈봉투 의혹 관련한 이제 수사 상황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임재 변호사. 어제 송영길 전 대표가 검찰 출석했다가 로비에서 막혀서 돌아갔어요. 근데 하루 뒤에, 오늘 하루 지났는데 송 전 대표 보좌관 소출했더라고요. 네, 소환 조사가 있었습니다. 이제 보좌관은 이제 대부분의 의혹에 대해서 다 부인을 했습니다. 돈봉투 뭐 받은 적도 살포한 적도 없다. 이 내용은 내가 관련돼서 아는 바가 없고 송영길 전 의원에게 보고한 바도 없다. 이런 식으로 보좌관은 전면적으로 혐의를 부인한 상태입니다. 이제 뿐만 아니라 어제죠. 송영길 전 대표가 검찰에 자진 출두를 했다가 당연히 사전에 협의가 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조사를 받지 못하고 돌아갔습니다. 이 자진 출두한 부분도 그렇고요. 이전에 이미 송영길 전 대표가 휴대폰도 제출한 것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이런 부분이 아무래도 향후에 구속 수사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구속 수사를 피하기 위한 어떤 내가 도주나 증거 음모의 우려가 없다는 점을 좀 강조하기 위한 행보가 아닌가, 이런 해석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휴대폰 얘기하셨는데 네. 이거 제출했는데 이거 초기화돼 있었다면서요? 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휴대폰이 이미 초기화된 상태, 뭐 문자 내역이라던가 연락처가 삭제된 상태였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송 전 대표 측 변호인은 우리가 휴대전화 요새 길어야 1, 2년 정도 사용한다. 1, 2년 정도면 바꾸는 그런 거기 때문에 그 이전 기록이 남아있지 않은 거다. 이런 식으로 변호를 한 상태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휴대전화를 바로 자진해서 제출을 했거든요.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어떤 내가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점을 좀 강조하기 위한 행보가 아니냐는 지적도 있습니다. 자, 얘기 잘 들어봤습니다.